최근 대기업들의 희망퇴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40대가 있습니다. 한때 회사의 핵심 인력이었던 40대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의 1순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40대 근로자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웃플레이스먼트 센터에는 퇴직을 앞둔 40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해온 김모 씨는 갑작스러운 희망퇴직 통보에 막막함을 느낍니다. 회사는 희망퇴직이라 부르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라고 그는 말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은근히 압박하고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 결국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40대 희망퇴직자들이 받는 위로금은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재취업까지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40대가 재취업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연령대라는 점입니다. 젊은 층보다는 임금이 높고 50대보다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40대 구직자의 평균 재취업 기간은 8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보면 기업들이 선호하는 채용 연령은 30대 초반이 압도적입니다.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관리직이 아닌 이상 채용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실입니다. 대기업에서 나온 경력도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스펙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높은 연봉을 요구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조직 적응력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40대 퇴직자들은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한 자영업은 실패 확률이 높아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0대 희망퇴직 증가가 단순히 기업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선다고 경고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로 인해 중간관리직의 역할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40대가 해오던 업무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 습득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0대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훈련 바우처 제공과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을 통해 재기를 돕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지원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형식적인 교육과 단기 일자리 연결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40대 고용위기가 향후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와 노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세대라 사회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단기 비용 절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운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역시 40대 고용 안정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희망퇴직의 그림자 속에서 40대 고용 위기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희망퇴직 공고가 쏟아지면서 40대 직장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대기업 인사팀장은 40대 중반 이상 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고 털어놨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조직을 젊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죠. 하지만 정작 퇴직을 앞둔 40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5년 이상 한 회사에서 일해온 김모 씨는 갑작스러운 희망퇴직 통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두 자녀의 학비와 집 대출금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로금으로 받는 돈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2년치 생활비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40대 중반 이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5세 이상 실업자의 평균 구직 기간은 10개월을 넘어섭니다. 그나마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이전 연봉의 60% 수준밖에 받지 못합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 40대 구직자 중 70%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습니다.
기업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30대를 선호하고 40대는 경력이 과하다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많은 40대들 이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라 성공 확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되는 현실에서 무작정 창업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희망퇴직 이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재교육 기간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도 40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훈련 과정이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경제연구소는 40대 고용위기가 향후 사회 전체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가계소득의 중심축인 40대가 무너지면 내수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희망퇴직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는 상권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단기적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인력을 다시 사회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일부 기업은 희망퇴직 대신 직무전환이나 재교육을 통한 배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이미지와 생산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희망퇴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대 직장인들은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고 체념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이상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연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퇴직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고 40대 고용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희망퇴직 이후 실제 삶의 변화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퇴직의 그림자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40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가계 경제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한 가정의 소득이 사라지면 자녀 교육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희망퇴직 이후 평균 소득은 이전 직장 대비 6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40대 희망퇴직자 중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비율은 불과 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면 몇 개월 만에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40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작년 대비 1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40대 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30%를 넘어서며 위험 수위에 달했습니다. 이는 희망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거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한 조사에서는 희망퇴직 가정의 42%가 자녀 교육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꿈을 키우던 아이들이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리적 충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40대 남성 환자가 최근 2년 사이 40% 이상 늘었다고 전합니다. 가족관계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40대 이혼율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희망퇴직이 단순히 고용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훈련 과정도 현장의 수요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기업들 역시 희망퇴직 이후 재취업 알선이나 전직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퇴직금만 지급하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계는 희망퇴직 난발을 규제하고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40대 희망퇴직자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40대 고용위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과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희망퇴직의 실체와 40대가 직면한 고용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먼저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40대는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중장년 인력을 재교육해 디지털 전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숙련 노동자를 멘토로 활용해 세대 간 기술 전수를 이어가고 있죠. 우리 기업들도 이런 선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시급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제도는 희망퇴직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40대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으로의 이직을 돕는 임금 보전 제도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30대부터 제2위 커리어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기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업이나 투잡을 통해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은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직무 중심의 유연한 고용체계가 답입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40대를 낡은 세대로 보는 편견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세대입니다. 경험과 열정을 동시에 갖춘 이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희망퇴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40대 인력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인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40대의 고용 안정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40대가 희망을 잃지 않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